안녕하세요. 30대 대입자 홍영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오늘 영상을 2개를 촬영하기로 해가지고 다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뭐냐면 현장관리인 제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저도 참 저희 집이 착공할 때 갑자기 생긴 법이라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헷갈리는 게 현장 대리인과 현장 관리인은 다른 말입니다. 현장 대리인은 진짜 건축주나 이 공사를 대표하는 분이에요. 대리해가지고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큰 공사에 있는 거고요. 저희 소규모 공사는 현장 관리인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건축법 24조 6항에 따라 건설산업기사본법 41조 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현장 관리인을 배치하여 착공 시 제출해야 한다라고 공문이 발행이 됐죠. 2017년 2월 4일 날 시행이 됩니다. 저는 설계를 할 때는 2016년 12월이어서 이런 법이 없었는데, 착공할 때 2017년 5월 30일에 착공했는데 그때 이미 법이 생겼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건축법이 되게 어려워요. 자, 건축법이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한국 법들이 다 그래요. 자,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저희 같은 직영 건축을 할 때 옛날에는 필요 없었지만 소규모 건축이라 하더라도 현장 관리인이라는 거를 선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 이제 건축주가 아무런 지식도 없이 직영 건축을 하다 보니까 부실 공사도 발생하고 위험 요소들도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집을 지으니까 나라에서 이제 법을 만든 거예요. 건축 너 아무것도 모르니까 현장 관리인을 선임해서 그분한테 조언을 구해서 집을 건축하는데 도움이 되라, 이거를 강제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착공계 낼 때 건축 그런 기술 자격증이 있는 분을 선임하게 돼 있어요. 자격 조건이 어떻게 돼야지 현장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그렇게 자격 조건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시면 금액을 절약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건축주는 안 되기 때문에 건축주 외에 가족분, 와이프 되시는 분이나 자녀분이나 지금 어디 소속되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취득을 하시면은 나중에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 국가 자격증 소지자가 되면은 현장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분야가 몇 가지가 있는데, 분야가 뭐가 있냐면 방수 기능사, 타일 기능사, 조적 기능사, 비계 기능사, 온수 온돌 기능사, 거푸집 기능사, 그리고 도장 기능사, 건물 목공 기능사, 그리고 철근 기능사,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기능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렵지 않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필기도 없고요. 가서 실기 시험만 보면 되는데 요거를 똑같이 교육해주는 업체들이 한국에 몇 군데 있어요. 하루 정도 교육 받으시고 가서 시험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게 시험을 보셔서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 관리인의 자격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하시면은 현장 관리인이 되실 수 있어요. 가족분들이나 누가 취득을 하시면은 우리 집 지을 때 그분을 현장 관리인으로 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약이 되겠죠. 그리고 건축학과 졸업자,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건축과 나온 사람이면은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축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건축 분야, 건축기술 관련, 건축 분야의 건축 기술 관련 6개월 이상 이수증을 보유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시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방수 기능사나 도장 기능사 같은 거는 하루면 시험만 보면 합격만 하시면 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고난이도의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실기 시험이고 하루 정도 교육받으면 많은 분들이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따두시면 좋습니다. 비상주 인원이고요. 요게 같은 동네에 있으면은 같은 권역으로는 현장 3개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건축 끝나시고도 어느 정도 아르바이트나 부수입의 요건이 될 수도 있으니까 따두시면 참 좋아요. 현장 관리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게 솔직히 말하면 쓸데없는 법이겠죠. 이 사람이 뭘 잘 도와주겠습니까? 자, 현재 그런 돌아가는 판세는 그냥
없으시면은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면허를 빌려다가 착공계 내고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실효성이 거의 없는 법안입니다. 그냥 쓸데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냥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건축주 돈만 더 나가게끔 만들어 놓은 법인데 왜 만들어 놓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현장에 뭐 와가지고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단속이 나온다고 하는데 뭐 나오는 거 제가 본 적도 없고 거의 쓸데없는 법인데 만들어 놨어요. 건축주 돈만 더 들어가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현장 관리인은 이런 거예요. 자, 현장 관리인과 더불어서 2018년 6월 27일 날 직영건축의 범위가 축소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옛날에는 이게 법이 되게 좀 까다로워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개정 전에는 661제곱미터, 평당으로 말하면 200평, 200평 이하, 주거용은 그리고 비주거용은 495제곱미터, 150평 이하면은 직영건축이 가능했습니다. 쉽죠? 200평 이하 주거용 건물이나 비주거용 창고나 뭐 상가 이런 것도 150평 이하면은 직접 지어도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이게 법이 바뀌어서요. 2018년 6월 27일 날 범위가 축소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200제곱미터 이하 60.5평입니다. 60.5평이 넘어가면 종합건설사를 이용해서 건축을 진행해야 돼요. 그리고 예외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이런 다중이용시설 있잖아요. 이런 건 평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건설사를 이용해서 건축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안 좋냐? 뭐 건축비가 올라가겠죠. 이 법의 취지는 그겁니다. 무분별한 직영 건축으로 인해서 부실 시공이 많아지니 지진도 많이 발생하고 하니 종합건설사, 건설 면허가 있는 사람들한테 건축을 일임해서 부실 시공 없는 아주 좋은 집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만든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60평이 넘어가는 집은 직영건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희 집이 정확히 63평이거든요. 자, 지금 법안으로는 이 집을 저는 직영건축을 할 수 없는 집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2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 창고, 상가, 1가구 1주택, 상가도 가능합니다. 200제곱미터 이하는 가능해요. 직영건축이. 쉽게 말해서 60평 넘으면 전부 다 종합건설사를 이용해서 집을 지으라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해 저희 집이 63평이거든요. 저희 집도 이제 지금 법안으로는 제가 지을 수가 없어요. 직접. 종건을 통해서가 종합건설사, 건축 건설 면허가 있는 분을 통해서 그런 회사를 통해서 집을 지으라는 법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법안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실시공도 많고 개인이 집을 짓다 보니까 건설에 이런 건축에 지식도 없는 분들이 이제 집을 지으면은 부실시공도 많이 발생하고 무분별한 이상한 집들이 지어지고 하니까 이런 법안이 발생된 건 맞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되면 유통구조가 바뀌어요. 옛날에는 소규모 건설업자들께서 집을 지었다고 생각하면 전원주택이나 이런 집들을 뭐 60평 이상 전원주택을 지은 분도 계시니까요. 종합건설사를 통하게 되면 이분들이 뭐 면허를 빌리거나 이런 편법들을 쓰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냥 똑같습니다. 집이 튼튼해질까요? 그냥 똑같아요. 금액만 올라갑니다. 종건사만 배불리는 그런 법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개 중에는 좋은 건설사 만나서 집이 튼튼하게 잘 좋은 집을 지은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유통구조에 한 명이 더 들어와서 직영으로 다이렉트로 건설사와 계약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종합건설사의 일을 맡기자면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하청 주게 돼 있어요. 이런 유통구조가 한 놈이 더 들어와서 이문 유통구조에 제가 배추를 바로 살 수도 있는데 중간에 상인이 한 번 더 끼어온 그런 경우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걸 알고 직영건축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모든 걸 정리해 볼게요. 제가 직영건축은 범위가 바뀌어서 60.5평 200제곱미터 이하로 건축을 하실 때는 무조건 종합건설사를 이용해서 건축을 시작하셔야 돼요. 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건축물이 60평이 넘어간다면 종합건설사를 이용해야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종합건설사를 이용할 때는 현장관리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종합건설사는 뭐 건축기사 몇 명, 뭐 몇 명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충족돼야지 건설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 아래서 다 해주실 거예요. 다만 진짜 60평 이하로 집을 지을 때 현장 관리인을 선임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을 주고 그런 분들의 면허를 사와야 되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시면 그 돈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도장 기능사나 방수 기능사 이런 것들을 미리 취득해 놓으시면은 그만큼의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니까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고용보험과 한재보험도 있어요. 꼭 이거는 아무리 소규모라도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 착공신고 내면은 영수증이 와요. 노동지원부에서 가셔가지고 이렇게 뭐 비싼 금액이 아니에요. 저희 현장에서 인부들께서 일하시다가 어떤 문제가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꼭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하시고 건축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직계와 직영건축주 본인은 안 되니까 염두하세요. 직접 일하다 다치면은 산재보험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인부들을 위해서라도 꼭 직영건축을 하실 때는 산재보험을 하셔서 가입하시고 건축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을 낼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